첫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외모와 관련된 타로 주제를 찾다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연인 사이 알고 지내는 기간이 외모 수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이렇게 함축이 되더라고요. 167쌍의 커플을 조사를 했는데 처음 보고 바로 사귄 커플은 외모의 급이 맞았대요. 그치만 친구로 오래 지내다가 사귄 커플은 외모의 급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낯선 사람끼리는 같은 기준으로 보니까 시장 논리, 그러니까 급에 맞는 급, 이게 맞춰지는데 오래 알면 각자 기준이 생겨서 그 시장의 논리가 무시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 외모가 그 서로의 그 급에 맞는 관계 질을 만들지는 않는다. 물론 재회와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사귀기 전에 얼마나 오래 알았냐를 본 거예요. 그럼 왜 오늘 이거를 이번 리딩에서 깔고 가느냐? 그 메커니즘과 방향이 같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알면 알수록 다 같이 쓰는 기준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개인 기준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헤어진 사람은 내가 아는 상대방의 어떤 스펙트럼의 가장 끝에 있는 사람. 볼 거 안 볼 거 다 가버리는. 그러니까 일명 갈 때까지 간 사이죠. 그러니까 당신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신만의 기준이 이미 완성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통의 기준 하나, 즉 외모를 아무리 조정해도 판정이 바뀔 수 없다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단 말이죠. 그러면 1번 리딩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있는 것. 자, 운명의 수레바퀴 역방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카드냐면 이게 굴러가기는 해요. 판이 바뀌고 국면이 전환되는 카드. 근데 역방으로. 근데 하필 더 1번 자리. 당신이 외모를 바꿔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신호.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죠. 당신은 확성기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 앞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 좀 봐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카드가 역방이잖아요. 이게 바퀴가 돌았는데 자리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기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냅다 엑셀만 밟아 제낀 거야. 그러니까 바퀴는 돌아가지만 전진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확실히 달라졌음을 알고 있어요. 카드도 이렇게 굴러가면서 외모나 스타일이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굴러갔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당신이 서 있는 위치, 지금 굴러가고 있는 위치가 헤어질 당시 아니면 이별을 통보하거나 통보받았을 그 당시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외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이 상대방한테 있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자면 사진을 올릴지 말지 이게 내 기준으로 올리면 되는데 아, 그 사람이 볼 타임인가? 그 사람이 보는 건가? 라는 타이밍에 올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잘 산 하루인지를 그 사람한테서 채점해요. 그 사람한테 DM이 오거나 그 사람이 하트를 눌러주면 오늘 하루는 100점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DM이나 그 사람한테 좋아요가 없으면 오늘 하루는 20점, 30점짜리 밖에 될 수 없는 거. 그 말은 뭐냐. 당신의 외모를 바꿨는데 당신을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리모컨 자체가 그 사람한테 가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이 수레바퀴는 승부수, 어떤 도박 같은 에너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당신도 모르게 판을 하나 깔아버린 거예요. 어떤 판이냐? 외모를 바꾸면 지금 우리 관계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으로 보냈을 때 상대방이 수신한 건 뭐냐?
소드 2입니다. 눈을 천으로 가린 사람이 카드를 두 손으로 교차해서 들고 있습니다. 문을 열지도 닫지도 않은 카드.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모르겠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이 보낸 그 송신을 수신하지 못한 게 아니고 수신을 해도 이게 나한테 보낸 신호인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안 움직이는 카드입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나 너 때문에 스타일도 바꿨잖아. 하지만 상대방이 받은 건 암호입니다. 암호. 봤어요.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뭔가 더 예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인 거 상대방도 확실히 봤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읽었어요. 이게 뭐 나보라는 거 하는 건? 아니면 나랑 상관없이 그냥 잘 지내는 건가? 누가 생겼나? 이렇게요. 그리고 인간 자체는 판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은 그 성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 카드에서 좀 맹점이 하나 더 있는 게 소드2는 눈을 한쪽만 가린 게 아닙니다. 양쪽 다 가렸어요. 그 말은 뭐냐? 당신도 상대방한테 한 번도 이런 문장을 준 적이 없어요. 봐줘. 봐줘. 나 봐줘. 나 외모 바꿨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 이런 문장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진은 올렸고 신호는 계속 보냈는데 본인도 그냥 올리기만 해놓고 보내지 않았어요.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는 말. 두 사람 다 눈 가리고 신호만 주고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달째 삐삐삐삐 하고 송신은 서로 막 해내고 있는데 올바른 수신이 안 되고 있어요. 자꾸 서로한테 외계어로만 들리고 있고 외계어로만 들려서 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비난 절대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느낌? 남녀 관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의 그림과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완드 9 역방향 나왔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당신이 아마 제일 궁금한 자리일 것 같은데 뭐라도 느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있긴 있었어요. 반응은 있었어요. 이 완드 9는 여러 번 어떤 얻어맞은 사람이 지팡이에 기대가지고 잔뜩 경계하고 서 있는 느낌의 카드입니다. 머리에 붕대도 감고 있어요. 또 당할까봐 벽 세운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죠. 이전에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를 바짝 세우고 경계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역방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 나무, 이 완드의 벽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달라진 거 한번 본 순간 이 사람은 한번 출렁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그 출렁임의 진폭은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 자체가 이 설렘까지 찌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배열에서 읽을 수 있는 이 카드는 뭔가 번아웃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건 이거예요. 달라졌네? 아, 근데 나 다시 또 만날 힘은 없는데. 또 다시 만났다가 또 상처받을 순 없어. 난 힘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위에 얹힌 어떤 출렁임과 흔들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렘이라고 하기엔 강도가 좀 낮아. 무관심이라고 하기엔 분명히 출렁임 더 큰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지? 이거 시그널인가? 하면서 심장이 막 뛰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지만 그런 에너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어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흔들렸는데 흔들리기만 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컵 에이스 넘어가 볼게요. 이 자리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었나 라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 타로에서 감정이 가장 충만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구름에서 손이 나오는데 잔에서 물이 넘쳐 흐릅니다. 자, 이건 감정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감정이 너무 날 것이라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에 정체성이 없습니다. 뭐라 정의할 수 없는 그냥 팔딱거리는 처음 본 생선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컵 에이스는 이제 움트는 이제 막 꾸물꾸물 생기가 도는 뭔가 올라오는 카드예요. 이 감정이 뭔가 올라온 건 진짜인데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당신이 스타일을 바꾼 게 미련인가? 반가움인가?
이게 후회인가? 아니면 그냥 익숙한 어떤 모습이었던가? 아니면 당신이 외모를 업그레이드한 것에 대한 내가 자존심이 상한 건가?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요. 이름이 없는, 이름표 붙지 않은 감정은 행동으로 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남녀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연락하려면 '내가 왜 연락하려는 건가?'라는 면분과 어떤 물음표에 대한 대답이 스스로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폰을 들었다 놨다 해요. 여러 번 그랬을 겁니다. 당신 이름까지 띄웠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끈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컵에이스 카드는 잔이 열렸다는 카드지 그 잔을 당신한테 건넸다는 카드가 아닙니다. 열린 잔은 넘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두고 있으면 마르기도 해요. 아무한테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증발하는 감정이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든 컵 에이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마음의 존재의 증거. 그러니까 바뀐 당신의 스타일을 보고 온다는 증거가 아니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존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붙여서 읽으면 당신은 또 긴 터널로 들어가요. 또 엄청 큰 운동장을 오리걸음으로 한 바퀴 더 도는 거예요. 아까 연구 기억나시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상대방이 안 움직인 이유 목록에 당신이 덜 이뻐서는 없습니다. 당신은 결과에 그다지 영향이 안 주는 변수. 그거 몇 달 동안 온 힘으로 조정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당신 잘못이나 실수는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잘못된 설명서를 받고 그 설명서를 너무 열정적으로 읽고 따라한 것일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보이는 층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외모를 바꿨으면서 상대방이 동요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작동했어요. 여기까지 당신이 맞았어. 근데 여기서 끝나고 지금 아무런 시그널이나 연락이 없잖아요. 자, 여기 모노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허드 장애물 자리에 달 카드가 전방으로 떴습니다. 달은 암기 카드입니다. 길이 있긴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길이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달이 뭡니까? 어두울수록 더 잘 보여요. 밤에 커지는 감정의 카드예요. 낮에 멀쩡하다가 갑자기 새벽 2시에 당신 생각이 납니다. 근데 새벽 2시, 새벽 감성에만으로는 이 연락하겠다는 결정을 하기에는 어떤 명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못 넘는 벽이 뭐냐.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를 상대방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런 게 돌아. 내가 저 사람이 보고 싶은 게 맞는 건가? 그냥 혼자인 게 싫어서 그런 건가? 다시 가면 그때 또 반복하는 게 아닌가? 달은 이 질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재배관계 연구를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성인의 3분의 2가 헤어졌다 만난 경험이 있고 그게 2회에서 3회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별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 상태가 재회 확률을 높인다고 해요. 정리가 안 됐으니까 선을 긋지 않았으니까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죠. 계속 돌아보다 보면 이게 또 재회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신호 같은데 같은 연구에 카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 자체가 뭐였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재회 확률을 오히려 낮춘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왜 끝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돌아와.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 자체가 우리가 뭐였는지 모르겠다는 재회 확률이 확 낮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끝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안개는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뭐였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을 영영 못 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안개에 서 있는지 이 카드가 답을 주지 않아요. 요런 거는 오직 행동으로만 나오거든요. 그게 완드 라이트 옆방에서 나옵니다. 말을 타고 달려오는 카드예요. 오늘 7장 중에 유일한 행동의 카드고 나머지는 다 마음에 관련된 건데 요거만 행동의 카드, 요거만 움직이는 카드예요. 근데 이게 뒤집혀서 나왔단 말이죠. 이게 역방이라 그러면 말은 탔는데 안 달려. 달려도 방향이 없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열정과 감정이 확 왔다가 확 식습니다. 조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움직이면 그건 재회가 아니고 한 번의 충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모양이 이 완드 나이트 옆방의 카드입니다. 자니 잘 지내?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와요. 며칠 뜨거워 막 타. 그러다 다시 사라지는 거죠. 자, 마지막 카드 전에 중간 점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련이 있나 보면 미련이 있습니다. 이별의 의미가 불확실한가? 네, 불확실해요. 그러면 이거를 제외로 행동에 옮길 엔진, 동기가 있을까? 한다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나? 요거는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카드가 거기까지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지금 들이대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 그거는 희망을 주고 지어내는 억지 리딩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사실 1번과 이 6번 카드는 같은 카드예요. 수레바퀴 카드와 완전 나이스 전부 옆방입니다. 1번은 당신의 반복이에요. 제자리에서 기회를 놓지 않고 도는 바퀴. 이거는 상대방의 반복이에요. 확 갔다가 확 식는. 만약 상대방이 충동적으로 뭐 자니 이렇게 와. 당신은 제자리에서 기다리고만 있었으니까 요거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며칠 뜨겁다가 식어 사라져. 그럼 당신 또 기다려. 근데 그게 한 바퀴예요. 한 사이클이야. 근데 아까 연구에서 제외는 2, 3회 반복된다고 했죠. 그 숫자가 정확히 이 조합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 1번과 6번 카드의 사이클이 두세 번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는 있어. 27,500% 안 올 거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외 연구에서 제가 일부러 말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외 커플은 쭉 함께한 커플보다 만족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사랑을 덜 느끼고 불확실성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헤어지는 게 쉽고 두 번 더 헤어지는 게 쉬운 것뿐입니다. 겁주는 거 아닙니다. 돌아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인 당신이 결정할 일인 것뿐이고, 저는 단지 돌아왔을 때의 관계가 어떤 모양인지는 알고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대방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원해야 되는 거는 그때보다 나은 게 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희망이고. 근데 몇 달 지나면 머릿속에 이게 하나로 붙어요. 그 사람이 오는 것과 그때보다 나은 게 오는 것. 이게 같은 걸로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할 일은 상대방을 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후자. 즉, 더 나은 게 올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 거죠. 펜타클 8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앉아서 망치로 펜타클을 하나하나 새기고 있습니다. 꽤 능숙한 장인의 모습이고 관객은 없어요. 역동성과 끈기도 느껴지는 그림인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손님도 없어요. 박수 쳐줄 사람도 없어. 이 운명의 수레바퀴. 당신이 지난 몇 달간 한 노동은 나 봐달라고 하는 스스로 관객을 만든 노동이었어요. 상대방이 보라고, 알아채라고, 나보고 후회하려고. 그래서 주체적으로 내가 행동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리모컨이 남의 손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불러도 제자리였다는 거지. 보세요. 반대로 이 펜타클 8은 관객이 없는 노동이에요. 장인만 가능한 노동이죠. 같은 노동이에요. 똑같이 힘들어. 딱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관객을 없애는 겁니다. 이 펜타클 8 속에 있는 이 장인은 솜씨를 티를 내려고 안 해요. 그치만 어때요? 티가 나죠. 숙녀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올해 제대로 뭘 할 사람들은 서 있는 자세부터 달라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표정도 달라지고 상대방이 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아, 그럼 진심으로 내가 장인처럼 한다면 걔가 알아본다는 거네?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다시 이 카드 1번으로 돌아가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예요. 티가 나는 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부산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감정은 티를 낸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티가 안 나게 돼. 그건 관객이 있는 노동이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뭐가 달라지냐? 상대방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6번 카드 봤잖아요. 확 와봤자
확 꺼지는 그런 게 돌아와도 아웃 오브 안중. 지금 오면 당신은 기다린 사람이지만 반년 뒤 아니면 7, 8개월 뒤에 다시 그 사람이 이렇게 다가온다면 당신이 이거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살 빼고 머리 자르고 상대방이 보라고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는 무너진 당신이 당신의 모양을 다시 새로 잡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방향만 틀렸어. 리모컨을 그냥 상대방한테 던져놨을 뿐인 거예요. 외모를 업그레이드한 게 잘못이 아닙니다. 나 이쁘지, 나 잘생겼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나보자 판정받으러 간 게 잘못이라는 거지. 당신은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성취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달 동안 증명을 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했을 것이고, 저녁에 퇴근해서 학교 끝나고 뭔가를 참고 뭔가 계속 했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관객만 바꾸면 돼요. 이 카드에서 이제 처방전을 드리자면 충동적으로 연락 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기 전에 미리 자막을 깔아 두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어떤 잔이 생각나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놈, 이 여자 안 설 거면서 찔러보는 중. 예정 아니고 충동입니다. 자막을 이런 식으로 깔면 설레지 않아요. 설레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3, 4일 뒤에도 이렇게 자막을 깔았는데 내가 진심이었구나 생각하면 그때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충동은 사흘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관계가 없이 한 달만 지내보세요. 한 달 동안 모르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걸 딱 하나 하세요. SNS에 올리지도 마. 프사에 올리지도 말고 사진도 찍지 마. 친구한테도 말하지 마. 뭐든 상관없어. 조건은 딱 하나.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무관중 경기하는 것처럼. 왜 한 달이냐? 그 안에 당신 머릿속 그 질문이 뜰 겁니다. 나 이게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답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서. 나만의 어떤 루틴이 생겨서. 이렇게 시시한 답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답이라는 거지. 예전에는 상대방을 나 봐줘, 나 봐줘 하면서 했잖아요. 지금은 어때? 상대방이 없어. 모양 자체는 한 번에 돌아오지 않아요. 단지 이유가 한 주씩 쌓이면서 여러분들 진정한 모양이 돌아오는 거죠. 이별이 아픈 이유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서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 내가 누군지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들의 목록이에요. 지금 그게 비어 있는 거고 그 이유를 30일 동안 한 줄씩 한 줄씩 채우는 겁니다. 한 달이면 충분해요. 그 질문의 답이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의 그런 모양이 점점점 돌아오는 거죠. 자, 하나는 굴러도 제자리, 하나는 두드릴수록 쌓여요. 자, 오늘부터라도 지금 해왔던 거, 뭐 운동이라든가 끊지 마. 머리 스타일 그대로 둬. 딱 하나만 지워. 이거 보면 연락 오겠지? 그 생각 하나를 지우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리딩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딩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덱을 보진 않았지만 제일 빡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은 다 들어봐야 되겠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황제 카드 나왔습니다. 돌로 된 왕자의 어떤 남자 있죠. 갑옷 입었고 등도 고으면서 흐트러진 데가 없어요. 이게 당신이 내보내고 있는 신호장에 나왔다는 거죠. 당신이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이거예요. 나 무너지지 않았어. 나 뭐뭐해 내 강사 뭐야 김정환이다. 엠베야 막 이런 느낌. 살 뺀 것도 머리 바꾼 것도 사진 올리는 각도까지 전부 통제하고 있어요. 감정의 요동침을 한 번도 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각 잡힌 통제와 절제력을 매력 신호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거는 매력 신호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게 살고 있는 질서 신호라는 거죠. 나는 관리되는 사람이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뭐뭐해 어이, 내 뭐뭐해 강사 김정환이다. 엠비야 막 이렇게 송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원래 규칙을 세우는 카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규칙을 막 세워놔. 그러니까 더 잘 지는 쪽이 이긴 거다라는 규칙을 여러분은 세워놨어요. 그 규칙을 세운 순간부터 이건 연애가 아니라 시합이 되고 있는 거니 경합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배제되고 경쟁심이랑 투쟁심만 자리 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증명은 초대로 승화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성을 쌓았다고 쳐요. 그것도 돌로 쌓았어요. 그 성벽 위에서 오라고 여러분들은 손을 막 흔들고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 성벽 위에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 자체는 와 되게 이루은 게 많은 성주구나, 이룬 게 많은 영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 이만큼 이뤄내고 나 이만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이 어이 절로 가 절로 가 나한테 오지 마라는 경고를 익힌다는 것. 즉 상대방은 당신의 성벽을 보면서 감탄은 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지 않아. 말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당신이 호호이 하면서 졸로 가 절로 가 하고 있는데 말 걸어봤자 아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읽은 게 펜타클 3번 이 역방향과 같은 결을 하죠. 세 사람이 도면 놓고 상의하는 그림인데 만드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돈 대주는 사람 각자의 역할이 있는 카드예요. 협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어내는 카드거든요. 근데 그게 역방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포착한 건 이거예요. 아, 내 건물에는 내 자리가 없구나. 당신은 이미 나 이만큼 지었다 보여주었잖아요. 상대방이 본 거는 자기 이름이 지워진 도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아픈 게 펜타클 3번의 역방은 내가 한 게 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 말을 상대방에게 대입을 해보자면 제가 나 없이 저렇게 좋아졌으면 나랑 있었던 시간은 뭐 거진 최악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그런 뜻으로 외모나 스타일을 바꾼 게 아닌 거 저 압니다. 근데 도면에서 자기 이름을 못 발견한 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왜 그렇게 익히냐? 왜 이렇게 하남자, 하여자처럼 생각할 수 있냐? 상대방이 기억하는 거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새로운 스타일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 나랑 있을 땐 저러지 않았는데. 당신은 외모나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해서 나 회복해서라고 보여줬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해. 아, 쟤한테 나는 극복해야 될 일이었구나. 라고 봤습니다. 살짝 소심하죠. 이게 나 혼자서도 잘 지내와 나 없이도 잘 지내는 분할 사이의 어떤 간극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덱의 핵심이에요. 요게 1번, 2번 카드가. 당신이 회복했어? 나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예뻐졌구나. 이게 아니고 아, 쓰는구나. 그리고 사람은 이 문장을 받으면 다가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초대가 아니라 방어로 익히거든요. 근데 억울할 거 없습니다. 소드 7이 역방으로 떴으니까요.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몰래 칼 훔쳐서 뒤돌아 도망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살금살금 나가면서 뒤를 힐끔 보죠.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이 비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말도 안 하고 슬그머니 뺀 거, 얼버무린 거, 먼저 마음 접어놓고 아닌 척한 거, 연애를 혼자서 하고 혼자 결론 내는 성격이 이 소드 7번입니다. 그게 역방으로 나왔어요. 역방의 소드 7번은 연애를 혼자서 하고 혼자 결론 내고 있음을 들킨 거예요.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신 달라진 걸 본 순간 주마등처럼 막 스쳐갈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당신의 어떤 달라진 얼굴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가 한 짓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외모를 바꿨다고 해서 이 사람의 반응은 설렘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 찔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전차입니다. 정방향. 이 전차에는 없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후진 기능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리는 레이싱카가 후진 기어가 없듯이 이 전차도 후진 기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딘가로 속도를 내는 중이에요. 새 일이든 새 계획이든 새 사람이든, 그리고 전차를 몰던 사람은 가는 중에 멈춰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멈추려면 자기 발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전차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개 카드를 붙여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찔렸어, 양심의 가책이. 그리고 앞으로 가고 있어.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잘 지내는 거 보면 후회할 거야. 후회하면 연락이 올 거야.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분명 상대방은 후회는 했어요.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 즉 당심의 가책, 뭐 찔린 사람은 사과하러 오는 게 아니고 더 빨리 도망을 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얼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 밟고 있는 거예요. 당신 반대 방향으로. 당신의 바뀐 스타일을 보고 느낀 거는 후회가 맞아. 그런데 그 후회가 상대방을 나 쪽으로 데려오는 대신에 상대방을 도망가게 떠밀었어요. 이게 오늘 영상 제목의 반은 틀렸어라는 이유거든요. 시선은 끌었어. 반응도 만들었어. 찔리기까지 했어. 거기까지는 당신이 이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승리가 상대방을 밀어낸 거죠. 자, 모노덱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드 3번이에요. 소드 3번은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다는 카드죠. 하지만 이런 상처가 아직 뽑히지 않았습니다. 뽑혔으면 피가 솟구쳐 올랐겠지만 아직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차를 몰면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지 않은 척 하고 있어. 마음은 이미 무너졌지만. 근데 지금 상처는 상대방의 숙제예요. 당신이 신경 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감내하고 극복해내야 될 문제예요. 상처를 뽑지 않고 그냥 덮어둔 채로 있는 거는 그것마저도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근데 상처를 마주하고 이 극복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낼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주는 것만이 당신의 선택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선택과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르고,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두 개 중에 딱 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절제 역방 나왔죠. 지금 상대방이 돌아올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이 보시면 절제 역방입니다. 두 잔을 섞는 카드예요. 온도도 맞추고 속도 맞추고 조율하는 카드. 이게 역방으로 떴죠. 자, 답부터 드리자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황제예요. 딱딱함, 갑옷, 어떤 완벽한 통제. 상대방은 전차예요. 속도가 난 상태고 전진만 하고 후진은 할 수 없어. 둘 다 양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둘 다 멈춰서 섞일 상태가 아닙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건 물이 기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걸 같이 부어놨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제 역방은 시간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두 개의 물이 제대로 섞이고 융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에너지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와 영영 아니다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는 영영 아니다는 말한 적이 없어요. 자, 돌아올 수는 있어요. 이건 제가 아니라고 안 합니다. 첫 번째 리딩에서도 말한 거 있죠. 다시 만난 커플은 쭉 함께한 커플보다 만족도가 낮아요. 사랑을 덜 느꼈고 불확실성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헤어졌다 만나는 건 보통 한 번을 안 끝나. 평균 두세 번 반복돼요. 겁주는 거 아니고 돌아오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당신이 정할 일이에요. 저는 다시 돌아온다면 그 관계가 어떤 모양인지 알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리딩에 이어서 두 번째 다시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이 카드는 더 그래요. 절제가 뒤집힌 채로 나온 그런 관계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채로 그냥 붓기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물과 기름처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갈라진 그 자리에서 또 갈라지는 겁니다. 사과는 언제든 문자 올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미안했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나 알아야 돼요. 사과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관계를 고치려는 사과와 자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사과 두 가지가 있는데 구분법, 저만의 구분법이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고치려는 사과는 미안해 한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와요.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너에게 어떠어떠한 것을 느낀 것 같아. 이런 미안함의 실체를 다루는 문장이 반드시 들어요. 하지만 미안해 만나서 이야기하자로 끝나는 거는 당신한테 온 게 아니고 자기한테 스스로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한 사과라는 거죠. 자, 마지막 태양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붙여볼게요. 황제 카드와 태양 카드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황제는 갑옷을 들고 있고 뭔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고 딱딱한 돌에 앉아 있으면서 몸은 경직되어 있어요. 하지만 태양은 어때요? 아무것도 안 가리고 있고 옷마저 다 벗고 있죠. 두 카드가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처방은 딱 하나. 갑옷을 벗으세요. 마음 열고 상대방한테 연락해라가 아닙니다. 태양은 관객이 없어도 떠요. 태양은 누가 봐주기 때문에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뜨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도 뜨고 그게 태양의 성질이고 황제랑 태양 카드의 차이예요. 자, 첫 카드가 황제였잖아요. 이게 당신의 모양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양이 아니라 이 갑옷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갑옷 자체를 본인이라고 착각하면 아무리 단단해져도 속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해도 채워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카드가 태양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할 건 한 겹에 더 갑옷을 입어서 뭔가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덜 애쓰고 되는 대로 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처방전은 마치 이거를 남일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한테는 관대한데 자기한테 좀 엄격해. 그래서 내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 괜찮아도 되는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하루 정도 아무한테도 증명하지 않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진 안 올리고 잘 지내는 티 내지 않고 안 괜찮으면 그냥 안 괜찮은 대로 그냥 있는 날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관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운동 가고 싶으면 가고 외모 갖고 싶으면 가꾸셔도 돼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아무도 그거를 모르게 철푸덕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나 왜 지금 괜찮은 것 같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갑옷의 안쪽이 점점 채워질 거란 말이죠. 마지막에 태양 카드인 이유가 이거예요. 첫 번째 카드가 황제고 마지막 카드가 태양이에요. 둘 다 빛나는 카드예요. 황제는 그 빛이 갑옷에 빛이 반사되어서 빛나는 거예요. 갑옷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빛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근데 태양은 자체 밝아. 멀리서 보면 둘 다 반짝이고 똑같이 눈부시지만 하나는 갑옷에서 빛이 난 거고 하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날 것 그대로가 빛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지 말고 고만 힘 주셔도 돼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천진난만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리딩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딩 시작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덱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거의 없네요. 잘못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경솔한 행동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과실? 이런 건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게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행맨 역방 나왔습니다. 원래 이 카드는 어떤 그림이냐면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근데 표정이 평온합니다. 하지만 정방의 어떤 행맨 카드는 그 자세로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카드거든요. 매달려 있지만 새로운 시야나 아이디어 같은 가치가 따라오는 카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뒤집혀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려만 있고 보이는 게 없는 카드예요.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정지 상태. 그러니까 당신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신호가 뭐였냐면 변화는 아니었어요. 보류였어요. 보류. 변화가 아니라 보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일과 몸은 확실히 바뀌었는데 당신 인생의 나머지 칸은 전부 어떤 나중에로 밀려 있어요. 내가 몸과 마음, 스타일을 바꿨지만 여행 나중에, 이사 나중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답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에게 답이 나오면 여행도 가고 그 사람에게 답이 나오면 새로 시작하는 거. 그 사람의 답이 나오면 새 사람을 만날 거예요. 요렇게 바꿀 수 있겠죠. 답을 해줘야 여행이든 이사든 새로운 시작이든 새 사람든 뭐든 실행한다는 거죠. 당신의 시간 자체가 몇 달째 흐르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본인만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상대방은 컵 10 이걸 보고 있습니다. 타로 78장 아르카나 중에 가장 행복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개 뜨고 사람들은 팔을 벌리고 있고 애들은 뛰어놀고 있죠. 완성된 행복, 더 바랄 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신의 신호에 포착한 것, 반응한 건 뭐냐면 쟤 다 됐네. 쟤 이제 된 사람이네. 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 기분 좋죠?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 덱에서 제일 잔인한 카드가 이겁니다. 컵 10은 완결이에요, 완결. 프레임 자체가 닫혀 있습니다. 더 채울 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돼 보이는 건 매력이지만 완결돼 보이는 거는 어떤 벽이나 장애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액자에 걸린 그림에다가 다시 물감 묻혀가지고 붓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갖춘 사람한테는 손 내미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을 벌리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손을 내미는 거는 내가 뭔가 보탤 게 있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이 덱의 심장이 1, 2, 2번 카드에 싹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당신은 몇 달째 일시정지인데 하필 그 일시정지 사진 자체가 너무 잘 찍혔어요. 너무 너무 완결하게 찍힌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에서는 흐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깥에서는 쟤 완성됐구나. 제 인생 외모 하나만 바꿨는데도 완결되는 느낌이 드는구나로 읽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는. 이거는 안 먹혔다고 할 수가 없죠. 너무 잘 먹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상대방이 포착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반응이 나오죠. 앞선 두 개 덱보다 훨씬 더 격렬했을 겁니다. 소드 나이트가 어떤 그림이냐면 칼을 앞으로 뻗고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모든 사람이 망토가 뒤로 날리고 폭풍이 막 치는 것 같아. 엄청 빠른 카드예요. 근데 어디로 달렸는지가 문제야. 당신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이 결론으로 달린 겁니다. 이제 다 된 애구나. 내가 없어지니까 얘는 결국 자기 인생을 완성에 다다랐구나. 인생을 완결로 달리고 있는구나. 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잘 지내네. 나 없어도 되네. 내가 연락하면 방해밖에 안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알고리즘, 이 테크트리가 뭐냐. 찰칵한 걸 봐. 0.5초. 나 없어도 되네. 찰칵. 0.5초. 그럼 내가 연락하는 건 방해겠네. 끝. 이것까지 생각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검증 안 해요. 검증 이런 거 모릅니다. 가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달려요. 멈추지도 않아. 그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본 상대방이 반응을 해. 엄청 세게 반응했는데 그런 세기의 강도가 전부 결론 내는 데 쓰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응이 행동으로 안 간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타클 4가 나왔죠.
동전 4개를 온몸으로 껴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 하나 이고 가슴에 하나 안고 2개는 발로 또 밟았어. 그러니까 역방으로 나왔어요. 손을 폈다는 뜻입니다. 연락이 안 온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손이 다 펴질 겁니다. 꽉 쥐고 놔줄 생각이 없는 펜타클을 이제는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펴게 만든 게 뭐냐? 너무 완벽해서 1초 만에 결론 내린. 그렇기 때문에 펜타클 4에 손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손을 놓은 게 나쁜 감정이나 어떤 여러분들 증오, 여러분들 싫어하는 감정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싫어서 놓은 것도 아니고 미워서 놓은 것도 아니고 괘씸해서 놓은 것도 아니고 질려서 놓은 것도 아니. 내가 붙잡을 자격이 없구나. 약간 배려 가까운 비슷한 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 그럼 나 힘들어 보였었으면 됐었나? 절대 아닙니다. 봐봐요. 당신이 무너진 척 했으면 상대방이 왔을 수도 있어. 야, 그건 맞아. 근데 그렇게 온 사람들은 당신이 툭툭 털고 가면을 벗어. 가면을 벗었는데 이런 모습이 나와. 그러면 또 가요. 왜냐면 그 사람이 온 이유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무너짐 때문에 왔으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롤이에요. 역할. 그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당신은 평생 무너진 채 무너졌다는 느낌의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래를 왜 하냐 말이죠. 당신이 잘 지내는 거는 상대방이 봤을 때 당신이 잘 지내 보이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덱에서 제일 유일한 확실한 1000% 27,500% 정확한 확실한 정답은 이거예요. 당신이 잘 지내는 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자, 정리할게요. 당신은 멈춰 있었지만 상대방은 완성된 걸 받고 1초 만에 결론을 내렸고 손을 펴버렸어요. 외모는 이미 잘 작동했어. 너무 잘 작동해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이건 그냥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이 모노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악마 카드가 나왔죠. 상대방이 못 놓고 있는 허들 자리에 악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뭔가에 묶여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카드가 알려주지 않아요. 저도 지원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 습관일 수도 있고 편한 것에 눌러앉은 것일 수 있고 어떤 자존심이나 자존감 유지일 수도 있어. 근데 제일 유력한 거 하나는 여기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어떤 거냐. 쟤는 나 없어도 된다. 1초 만에 냈다는 거죠. 그 결론을. 그 이야기에 묶였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 조회수 올라가겠지만 그건 제가 지어내는 거라서 할 수는 없고 도파민 나오게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대신 이 카드의 진짜 핵심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1초 만에 내린 결론에 이미 사슬이 묶여 있어요. 하지만 이 사슬은 헐겁습니다. 목에 걸린 사슬이 헐거워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상대방은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거예요. 꼭 구분하세요. 가장 중요한 문장일 수 있어요. 못 나오는 사람은 기다려줄 이유가 있어. 하지만 안 나오는 사람은 기다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돌아올 조건이 갖춰져 있냐? 정의카드 나왔죠. 전방위. 오늘 7장 중 가장 유일하게,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주는 카드입니다. 자, 답부터 드릴게요. 저우가 칼을 들고 있죠. 감정의 카드가 아니라 어떤 계산의 카드입니다. 지금 균형이 안 맞아요. 당신이 저울에 더 많이 올려놓은 것 같아. 당신이 예민한 것도 아니고 기분 탓도 아니고 속 좁은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아마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1번 카드 행맨 역방이죠. 당신이 왜 몇 달째 멈춰 있는지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준 만큼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저울에 훨씬 더 많이 올렸어요. 하지만 못 받았어. 그러니까 못 떠나. 여기 계속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여행도 미루고, 이사도 미루고,
새로운 일도 미루고 새 사람 만나는 것도 미루고 다 나중으로 넘겼잖아요. 이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의 카드는 이 불균형이 반드시 잡힌다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뾰족한 부분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정의 카드는 이 저울의 균형을 누가 맞추는지는 또 나오지 않아요. 뭐 퍼스널 리딩을 한다 그러면 다음 카드를 뽑았을 때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제너럴로는 이 균형은 누가 맞춰준다는 거는 알 수가 없어. 당신이 준 만큼 균형이 맞춰지고 돌아오긴 하지만 그게 상대방이라는 보장은 여기선 알 수가 없어요. 그 둘을 붙여서 있는 순간 또 매달리는 거지. 어.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산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정산해 주겠지라고 하면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했죠. 성인 3분의 2가 제외 경험이 있고 평균 2-3회를 반복한다는 거. 또 2-3회 반복될 겁니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같이 붙여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외해 봤자 만족도 낮고 사랑도 예전만큼 불타지 않고 게다가 불확실성은 더 올라간다고 말했죠. 겁주는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예요. 다시 제외한다면 어떤 상황인지는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자, 악마 카드. 사슬 안 풀고 만약에 돌아온다고 해요.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정의 카드는 이 기울어진 저울에다가 그대로 새 관계에다 옮겨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슬을 묶어 놓고 당신한테 오는 거는 당신이 바라야 될 게 아니에요. 저울의 균형이 맞고 난 다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드 그림 한번 보세요. 언덕 위에 사람이 서 있는데 우리한테 등을 보이고 있어요. 바다만 보고 있죠. 저 멀리 배는 세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배 안 와요.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돌아서라는 게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몇 달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쪽만 보고 있어.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돌아선다는 게 뭐냐?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1번 카드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행도 나중에, 뭐 이사도 나중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중에 다 미뤄뒀잖아요. 그 나중이가 언제였냐면 그 사람 답이 나오면 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조건은 지워버리세요.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하나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뤄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지난 몇 달 절대 헛수고 아니었어요. 안 하던 거 시작했고 하기 싫은 날에도 했고 그걸 몇 달 동안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연락이 와야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단지 당신은 뭔가를 몇 달 동안 계속 하는 사람이 됐어. 그거 원래 못 하는 거였잖아요. 그 힘을 지금까지는 기다리면서 바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육지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돼. 근데 그 몇 달이 헛수고가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 준비와 과정의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처방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번 카드가 정의 카드였잖아요. 저울 든 카드. 이 저울을 당신이 직접 드는 겁니다. 무거운 쪽에 있는 저울에 올려져 있는 거를 당신이 걷어내서 균형을 맞추세요. 그리고 소리 내서 한번 이거를 읽어보세요. 나는 여기에 시간을 더 얹지 않는다. 나는 여기에 내 삶을, 내 가치를 더 얹지 않는다. 라고 소리 내서 읽으세요. 뭐 이름도 좋고 별명이나 상대방의 단점도 좋고 장점도 괜찮아요. 상대방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것에다가 나는 땡땡땡에 내 시간을 얹지 않는다. 나는 땡땡땡에 내 가치를 얹지 않는다. 라고 꼭 읽어주세요. 남이 내린 판결은 잊어버리세요. 당신이 소리내서 직접 그냥 판결 한번 내려버리는 겁니다. 둘. 자, 오늘 마지막 카드 한번 보세요. 지난 몇 달 동안 그 사람 쪽 보느라 못 본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한번 적어 보세요. 뭐 연락 못한 친구여도 되고, 미뤄둔 계획이어도 되고, 뭐 아팠지만 가지 않았던 병원이어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였어도 상관이 없어. 조건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왜 적냐?
미련은 추상적이라 안 없어져요. 등 뒤에 있던 거 어떤 거는 적어서 이름을 붙이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5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번 주에 한번 하세요. 그게 바로 돌아서는 것의 시작입니다. 자, 마지막 1번 카드와 7번 카드를 한번 붙여서 생각해 볼게요. 상하로 뒤집혀 있든 횡으로 뒤집혀 있든 다 똑같이 뒤집힌 카드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누가 뒤집느냐의 차이예요. 자, 완성돼 보이는 거는 매력이에요. 근데 완결돼 보이는 거는 벽이라고 했죠. 당신은 벽을 세운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잘 그린 그림의 액자가 된 것뿐입니다. 여태 잘 해낸 거 손해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손해 아닙니다. 조금은 늦겠지만 균형도 방향도 전부 제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다만 늦게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사람, 그리고 방향을 돌릴 사람, 그리고 그 방향에서 내려올 사람, 그 사람이라는 보장 당연히 없다고 했죠. 뒤돌아선 곳에 있는 당신이 어떤 이름표를 붙인 그것들이 당신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3가지 덱에서 나온 카드. 카드는 다 달랐지만 하는 말은 전부 똑같았어요. 하는 말은 있습니다. 당신이 한 거는 진짜예요. 운동한 것도 머리 바꾼 것도 울고 싶은 날 손가락 물어가면서 차는 것도 전부 진짜였어요. 근데 전부 그 사람 쪽을 보고 한 거잖아요. 어. 그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돌아올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진 당신한테로 돌아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